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BBC 방송도 이렇게 끔찍한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한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이 사건이 월북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 의혹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자, 오늘 이만갑에선 수많은 우리 휴민트들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가서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의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그렇죠. 20분. 네,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9월 24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보다 약간 그 퀘션 마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부터 38km가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곳 앞바다인데 38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한 군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습니다. 자, 44시간이 지납니다. 실종된 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군과 우리 공무원 사이의 대치 과정이 6시간이나 이어집니다. 배에도 안 오르고. 배에도 안 올려요. 저 상태에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만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대로 다시 NLA 이남으로 데려다 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무원 이 씨가 총살당하고 20분 뒤,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11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북한 쪽 해역 쪽에서 막 화르르 불꽃을 감지합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연평도 기지에서 관측된 불꽃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면서 결국 공무원 이 씨는 유해라도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왜 그는 북한까지 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바로 피격 8일 만에 해경에서 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 갑자기? 해경은 결국 이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판단한 건데 그 근거가 확실했었나요? 월북 정황이라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 씨가 배 위에다가 이제 슬리퍼를 남겨놓고 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배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발견 당시에 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군용 조끼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경에서 참 입수하기 힘들었을 텐데 북한군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것들을 듣고 나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장에 갔잖아요. 네. 다 재현해 보려고. 그래서 새벽 그 시간대에 1시 반에 나가서 파도 상황도 보고 배 위에 있는 부유물도 찾아보고 슬리퍼도 보고 다 찾아봤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슬리퍼를 벗고 뛰어내렸으면 그거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슬리퍼를 가지런히 왜 해놔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고 그 안전화라고 그 배 위에서 신는 조금 좋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 다녀요. 이상했어. 슬리퍼 엄청 미끄럽잖아요. 새벽에는 이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촉촉해요. 배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끄럽고 업무 보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그 당시 배 안에 남아있는 증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이 씨의 유가족인 친형입니다. 자,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왜 저는 이제 실족이라고 보냐면 어업단 13척 중에 상당히 노후 선박이고 노궁화 10호가. 예, 이건 오래된 배라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됩니다. 3m. 그러면 그 가드레일은 바닷물이나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기가 항상 젖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화도 없었고 또 전자담배도 없었고 휴대폰도 유류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월북이다라고 했는데 이래진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실족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궁화 10호 안에 더 두툼하고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더 두꺼운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당시에 입었던 구명조끼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라이트하고 얇은 경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식상. 정말로 그 조류가 센 월북을 하려면 두꺼운 구명조끼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계급사회고 공무원 신분증이 그것을 대변하는데 공무원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것을 다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당연히 가지고 갔어야죠.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되면 다 요즘 수사할 때 계획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월북이면 북한도 검색해보고 또 조류가 중요하니까 조류도 검색해보고. 그렇죠.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은 한 적이 없고 또 바다 위에서 30시간 이상 있으려면 배고프잖아. 저체온, 바다를 잘 아니까 먹을 거,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 말 안 해주죠. 그러면 그 문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고.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월북 근거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으로 추정되는 시간, 조속, 조류 등을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입니다. 서른여덟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인류 역사상 30km 이상 바다를 헤엄쳐서 건넌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우리나라는 한 명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도 조련 선수가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마도 스시마까지 대한해협을 48km를 수영을 해서 갔는데 전문 수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가 났대요. 그러니까 쥐가 나니까 쥐가 났을 경우에는 잠깐 스탑하고 서서 수영하면서 15분 동안 쥐 난 걸 풀고 이래가지고 겨우 48km를 수영을 해서 기록에 올라갔는데 38km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수원입니다. 네. 이거는 걸어가도 힘든 거를 수영해서 갔다. 당시 또 국립해양조사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류가 여기서 서쪽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흘렀어요. 이걸 거슬러서 38km를 헤엄쳐서 갔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저도 공교롭게 2016년 9월 18일 날입니다. 제가 왕은 같은 9월 22일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부유물 붙잡고 떠내려온 것도. 부유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유물을 내 2명이서 몸을 씻고 조류라고 이렇게 돈다고 해서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거기. 네. 거기다 몸을 실으면은 파레트에 저희 친구하고 둘이하고 스트리퍼 매달고 거기에 앉았는데 물이 이렇게 한국적으로 내려오면서 조류가 내려오면은 돌다가 거기 자동적으로 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탑니다. 거기서 24시간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류를 탄다고 해서 계속 도는 게 계속 안 아니라 돕니다. 무슨 수채구멍 들어가서 돌다가 게 아니라 물이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쑥 안에서 돌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반대방에 돌다가 옆으로 살짝 가는 걸 탔을 수도 있다, 조류를. 그러니까 탔을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만은 38km를 38시간 동안 간다는 거는 믿지 못합니다. 그 38km의 거리 근거는 국방부에서 사고 지점에서 불꽃이 발견됐다는 그 지점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인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연패 홍도에서 북한에 체포됐던 그 거리로는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저럴 수가 있지. 저 정도는 가능하죠. 15km와 정보가 밝힌 38km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15km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체포 지점, 사망에 관련된 그다음에 국방부와 해작사와 합참이 국회에서 국감에서 밝혔던 선박으로 동생을 체포해서 끌고 왔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러면 동생분을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바다 위에서 더 북한 쪽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네.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해작사 작전 2차장한테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 4에서 5마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에서 5마일도 상당히 길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배로 끌어버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익사 내지는 심정지로. 북한군이 밧줄을 던진 거 이거 잡으라고. 왜냐면 자기 기지 있는 곳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에 태우기 싫었던 거지. 그렇지.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밧줄을 잡으라고 해서 밧줄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밧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밧줄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이 밧줄을 놓친 거예요. 밧줄을 놓치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어디 갔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했던 게 포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진영님 말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체온에 그래서 이제 묶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시 군인이 이런 사람을 이제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장상고 쪽 그쪽까지 이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제 10시경에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3시간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요. 새벽에 다 모였어요. 이때부터 월북론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날. 근데 장관이 월북 맞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류를 알고 있었고 조류를 타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해경에서는 조류랑 거슬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발표해놓고 조류를 알고 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장관한테. 월북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감청 자료에도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해경에서 사실은 몇 가지 정황 증거, 말빨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것들을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확정적인 증거들이 아니고 그죠 정황에 불과한 거잖아요. 월북 사건이라고 지정하면 안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그러니까 잘못한 걸 짚어야 되거든요.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떤 정부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